여러분은 한국의 라면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의 식품 기준.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은 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라면을 두고 극단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이죠. 최근 덴마크 식품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불닭볶음면 3종을 전량 리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콜을 결정했던 덴마크의 한 식품과학자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뒤집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식품청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이곳에서 한국 라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덴마크 식품청의 마틸다 안데르센 박사가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7세의 29만 전 전문가는 15년간 유럽의 식품 기준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죠. 그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빨간색 포장지의 불닭볶음면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농도가 덴마크 기준인 100만 분의 8.8을 넘어선 것이었죠. 마틸다는 주저없이 리콜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캡사이신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이상 즉시 리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틸다의 자택에서 말이죠. 친구 3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리콜되기 전에 산 불닭볶음면을 가져왔습니다. 마틸다는 포크로 면을 한 입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매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입을 먹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은 모두 맛있다며 한 그릇씩 비워냈습니다. 아무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고 특별한 이상 증상도 없었죠. 마틸다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출근길에서 마틸다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음식을 매일 먹고 살까? 그렇다면 한국의 응급실은 매운 음식 때문에 온 환자들로 넘쳐나야 하는 것 아닐까? 사무실에 도착한 마틸다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식품안전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식품 관련 응급실 방문 사례는 오히려 덴마크보다 낮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마틸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는 K푸드 업계 대표 기업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 업계의 대표주자인 이 회사의 대표이사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자사 제품이 위험하다고 판정받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팔렸던 제품이 갑자기 위험하다니 말이죠. 한국 시각으로 오전 9시, K푸드 대표 기업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관계자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구개발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제품 데이터를 정리해서 덴마크 측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검증된 과학적 근거로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 제조 공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내 안전성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담았죠. 보고서에는 명확한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 연간 수억 개가 소비되지만 캡사이신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나선 것이었죠. 오세훈 식약처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K푸드 전체의 신뢰도가 걸린 문제라고 판단했거든요. 식약처 국제협력과장의 분석에 따르면 덴마크 측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준과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오 처장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처장 명의로 공식 서한을 보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죠. 한편 덴마크에서는 마틸다가 한국에서 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영문 보고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캡사이신 측정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덴마크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측정했지만
한국은 실제 섭취량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틸다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실제 한 사람이 먹는 양을 기준으로 하면 캡사이신 섭취량이 덴마크 기준에서도 크게 문제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과학자와 함께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덴마크가 농축된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실제로는 물과 함께 끓여서 희석된 상태로 먹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한국 식약처의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덴마크어로 번역된 서한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덴마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마틸다는 서한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상사와의 통화에서 마틸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덴마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측정 방식과 실제 섭취량 계산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마틸다의 보고를 들은 덴마크 식품청장은 다음 날 아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마틸다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국 측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녀는 계속 자료를 분석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한국식약처 실무진들이 덴마크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24년 6월 말 이들의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직접 협상하여 불닭볶음면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었죠. 팀장인 박민수 과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무기는 과학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승부해야 해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코펜하겐. 한국 실무진들은 곧바로 덴마크 식품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마틸다를 포함한 덴마크 전문가 5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마틸다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는군요. 조금만요. 이번 일로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진지해졌습니다. 박 과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캡사이신 함량 비교표, 한국 내 소비 통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정 방식 오류에 대한 분석이었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박 과장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분말 상태의 농도로 측정하셨지만 실제로는 400도의 물에 끓여서 희석된 상태로 섭취하거든요. 마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해봤어요. 덴마크 측 수석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실제 섭취량 기준입니다. 박 과장이 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먹는 양에서 캡사이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죠. 마틸다는 자신이 준비한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매운 음식을 자주 먹나요? 건강에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캡사이신은 적당량 섭취 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박 과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어요. 한국의 위암 발생률이 줄어드는 것도 매운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덴마크 전문가들이 한국 측 설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럼 측정 기준을 다시 검토해봐야겠네요. 덴마크 식품청 국장이 말했습니다. 마틸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어요. 박 과장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오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단순히 서류상 검토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박 과장은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마틸다 박사가 한국 방문을 원합니다. 이건 기회일 수 있어요. 식약처장 오세훈이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환대로 모시세요.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회의 다음 날 마틸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 방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어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부 평가서를 써야 했습니다. 캡사이신 함량 재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마틸다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틸다는 신중하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우리의 측정 방식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섭취량 기준으로 재계산할 경우 캡사이신 농도가 안전 기준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마틸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면 큰 파장이 일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양심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마틸다가 혼잣말하며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30분 후 마틸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식품청 국장이었죠. 마틸다, 보고서 내용이 심각하네. 정말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가?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틸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바로잡아야죠. 그날 오후 덴마크 식품청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마틸다의 보고서가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리콜을 철회한다고?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말인가?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그렇다면 인정해야죠. 다른 동료가 마틸다를 지지했습니다. 논쟁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덴마크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걱정했고, 어떤 이는 정확한 과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바로 그때 덴마크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식품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닭볶음면 리콜에 대한 재검토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덴마크 최대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죠. 과도한 리콜이었나? 한국 라면 재평가 논란. 기사는 덴마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죠. 어떤 이는 정부의 성급한 판단을 비판했고, 어떤 이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리콜을 지지했습니다. 마틸다는 출근길에서 신문을 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는데,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이는 격려의 눈빛을, 어떤 이는 원망의 표정을 보냈죠. 점심시간에 마틸다는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박 과장이었죠. 마틸다 박사님, 한국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마틸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덴마크에서 논란이 한창인데 한국에 간다면 더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에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마틸다는 상사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식품청 국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틸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틸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24년 7월 초, 덴마크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녀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마틸다를 한국식약처 관계자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K푸드 대표기업의 공장이었죠. 마틸다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라면 공장에 도착하자 마틸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인 시설이었거든요. 공장 입구부터 시작된 위생관리 시스템은 그녀가 유럽에서 본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생산라인 견학이 시작되자 마틸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특히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하는 장비는 덴마크 것보다도 정교했습니다. 공장 품질관리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매 배치마다 캡사이신 농도를 측정하고 실제 조리 상태에서의 희석 비율까지 계산해서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했죠. 마틸다는 측정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패키지에 매운맛 단계 표시, 섭취, 주의사항, 심지어 어린이와 매운맛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별도 경고문까지 있었거든요. 마틸다는 덴마크에서 본 적 없는 세심함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식약처 실험실 방문이었습니다. 오송에 위치한 국가식품안전연구소에서 마틸다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과학적이었거든요. 식약처 연구원이 캡사이신 안전성에 대한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의 캡사이신 섭취 패턴, 건강 영양 분석, 국제 비교 연구까지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마틸다는 이런 방대한 연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구소장이 마틸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운맛 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캡사이신 안전성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틸다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덴마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았죠. 다음 날 마틸다는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매운 음식을 소비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광장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상인은 마틸다에게 떡볶이를 권했습니다. 매운맛을 처음 먹는 외국인을 배려해 덜 맵게 만들어주겠다며 웃으셨죠. 마틸다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며 놀랐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각자의 수준에 맞춰 매운맛을 조절해서 먹고 있었죠. 마지막 일정은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실이었습니다. 캡사이신 전문 연구진과의 만남에서 마틸다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캡사이신은 단순히 매운맛을 내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한국인의 식문화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이라는 것이었죠. 연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는 것도 적정량의 캡사이신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요. 마틸다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운맛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3박 4일을 보낸 마틸다가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그녀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죠. 덴마크 식품청에 도착하자마자 마틸다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제목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식품안전 시스템의 우수성과 캡사이신 기준 재평가 제안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이 덴마크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였죠. 특히 캡사이신 관련 연구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마틸다는 보고서 말미에 중요한 결론을 적었습니다. 덴마크의 캡사이신 기준이 실제 섭취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준이며 한국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보고서를 받아본 덴마크 식품청장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마틸다의 전문성을 신뢰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 앞에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덴마크 식품청 고위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틸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격론이 벌어졌죠. 어떤 이는 덴마크의 체면이 구겨진다고 반대했고 어떤 이는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틸다가 회의장에 들어와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그들의 식품 안전 철학, 그리고 캡사이신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까지 모든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죠. 특히 한국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마틸다의 설명을 들은 간부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거든요. 덴마크 식품청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과 공식 협의를 통해 리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틀 후 덴마크 식품청장은 한국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리콜 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제안이었거든요. 한국 식약처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오세훈 처장이 직접 답신을 보내며 상호 협력 의사를 밝혔죠. 양국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식품청이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었죠. 실제 섭취량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함께였습니다. 마틸다는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으며 잘못된 판단은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덴마크 매장들의 불닭볶음면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리콜 소동 이후 오히려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덴마크 시민들의 호기심이 폭발한 거죠.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정부까지 나서서 논란을 벌였나 싶어서 말입니다. 리콜 해제 발표 일주일 후 마틸다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덴마크 최대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이었죠. 저는 그 인터뷰 현장에서 마틸다의 놀라운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 스튜디오에 앉은 마틸다는 침착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질문하자 마틸다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덴마크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이죠.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틸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식품 기준은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이라고요. 특히 소비자의 실제 섭취 패턴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방식은 덴마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말 한국 시스템이 덴마크보다 우수하다는 뜻이냐고요. 마틸다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분명히 그렇다고요. 특히 전통 식문화와 과학적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부분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덴마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죠. 어떤 이는 마틸다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덴마크의 자존심을 구겼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방송 이후 덴마크 전역의 매장에서 불닭볶음면이 품절 사태를 빚은 것이었죠. 마틸다의 말을 들은 시민들이 호기심에 구매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코펜하겐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몇 개씩 팔리던 불닭볶음면이 하루 만에 수백 개씩 팔려나갔다고요. 심지어 매운맛을 전혀 못 먹던 덴마크 사람들도 도전해보겠다며 사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닭볶음면 도전기가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혀를 내두르던 사람들도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죠. 어떤 이는 한국 사람들의 매운맛 내성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덴마크 사람들이 다른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김치, 고추장, 떡볶이 등 매운 K푸드 전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덴마크 내 한국 식품 수입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호황을 맞았습니다. 한 수입업체 대표는 말했습니다.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폭발적 반응은 처음이라고요. 니콜 사태가 오히려 최고의 마케팅이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덴마크 식품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틸다의 보고서를 계기로 덴마크도 한국식 기준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실제 섭취량 기준 평가, 전통 식문화 고려, 장기간 안전성 데이터 축적 등이 주요 검토 항목이었습니다. 식품청 국장은 내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덴마크의 식품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한국의 과학적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마틸다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덴마크 식품 안전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이 서로 배우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K푸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죠. 특히 정부와 기업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마틸다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안전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그 포럼 현장에서 마틸다의 감동적인 연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틸다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조용해졌죠. 그녀의 첫 마디부터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틸다는 자신의 경험담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덴마크에서 내린 리콜 결정, 그리고 한국 방문을 통해 깨달은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과학자로서 편견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연설의 핵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매운맛을 평가하기 전에 그 문화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식품 안전은 단순히 화학적 수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식문화와 생활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틸다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캡사이신이라는 하나의 성분도 한국에서는 수천 년간 안전하게 소비되어 온 문화적 자산이라고요.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중들은 마틸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크게 공감하는 표정이었죠. 자국의 전통 음식이 서구 기준으로만 평가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연설 말미에 마틸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문화에는 고유성이 있다고요. 진정한 식품 안전은 과학적 엄밀성과 문화적 이해가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틸다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10분간 이어진 박수는 그녀의 용기와 통찰에 대한 찬사였죠. 특히 한국 참석자들의 박수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마틸다는 덴마크와 한국의 협력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캡사이신 안전성 평가 기준이 유럽연합 전체에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는 한국의 과학적 접근법이 국제 기준에 반영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마틸다는 한국의 K푸드 연구소를 재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이제 그녀는 한국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마틸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고추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 키트였죠. 마틸다는 감격해하며 받았습니다. 덴마크에 돌아가서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만찬에서 마틸다는 한국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죠. 앞으로도 양국 간 식품 안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틸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닭볶음면 하나로 시작된 작은 논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고요. 이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마틸다 안데르센 박사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그릇의 불닭볶음면이 덴마크 정부를 움직이고 결국 유럽의 식품 기준까지 바꿔놓은 놀라운 반전 드라마,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위험하다며 리콜했던 그 라면이 결국 덴마크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K푸드가 되었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매운맛처럼 처음엔 거부하다가도 한번 맛보면 중독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학자 한 명의 용기가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이해하고 배우는 아름다운 과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이 전 세계에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작지만 특별한 한국의 것들이 세계를 바꿔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